강원도의 산길에서 벌어진 그 밤의 선택은 한 생명의 운명을 바꾸었고 결국 여러 사람의 삶을 흔들어 놓게 된다. 모든 것은 아주 조용히 시작되었다. 소리도, 경고도, 설명도 없이 기업연구원 차민석은 서울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를 받은 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대한바이오테크의 비공개 프로젝트는 이미 상당한 자금이 투입된 상태였고 성과 압박은 노골적이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단순했다. 군과 민간 보안 시장을 겨냥한 차세대 작업견 개발. 유전자 선별과 호르몬 조절을 통해 체력과 집중력, 복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다. 보고서는 늘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효율, 성능, 통제 가능성. 하지만 모든 개체가 기준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 기록 속 한 번호가 반복적으로 수정되고 있었다. 성장 속도 지연, 호르몬 반응 불균형, 예상 체중 미달, 실험 지속 가치 낮음. 평가 항목 옆에는 붉은 표시가 남았다. 차민석은 그 기록을 정리하며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개체는 하얀 진도 새끼였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조합이 우수하다고 분류되었지만 성장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회사의 기준에서 그것은 실패였다. 프로젝트 내부 규정에는 비효율 개체 처리라는 항목이 있었다. 연구 대상은 어디까지나 자산으로 분류되었고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폐기 대상이 되었다. 민석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지만 결국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실험실에서는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배워왔다. 연구자는 데이터를 따른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밤, 그는 연구소에서 하얀 진도 새끼를 데리고 나왔다. 외부 반출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이미 폐기 처리된 개체였다. 차량 안에서 새끼는 조용했다. 일반적인 강아지처럼 낑낑거리거나 주변을 탐색하지 않았다.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된 주사와 격리 환경이 만든 침묵이었다. 민석은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졌다. 강원도의 산길에 이르렀을 때 그는 차량을 세웠다. 인적이 드문 구간이었다. 회사는 직접적인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했다. 그 역시 더 이상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다. 연구는 끝났고 보고는 완료되었으며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다. 새끼는 이제 프로젝트와 무관한 존재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동안 그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다. 그저 절차를 수행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얀 진도 새끼는 눈 위에 내려놓아졌다. 그 순간에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도망치려 하지도 따라오려 하지도 않았다. 단지 가만히 서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비정상적이었다. 민석은 잠시 그 개체를 바라보았다. 체구는 또래에 비해 확실히 작았다. 회사의 목표가 추구하던 강인한 작업견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은 연구 보고서에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차량 문이 닫히고 엔진이 다시 걸렸다. 헤드라이트가 앞길을 비추며 움직였다. 몇 초 뒤 차량은 산길을 따라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하얀 진도 새끼뿐이었다. 새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짖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몸을 낮추거나 숨으려 하지도 않았다. 단지 서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점점 스며들었지만 그 반응조차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실험 환경에서 길들여진 통제된 반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소리를 내면 제지당하던 기억, 허락 없이 움직이면 자극이 가해지던 기억이 본능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작은 개체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 이동했는지, 왜 내려졌는지, 왜 다시 돌아오지 않는지. 하지만 이미 학습된 규칙이 있었다. 지시가 없으면 기다린다. 허용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그 규칙이 생존 본능보다 앞서 있었다. 산길을 따라 지나가는 차량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간에 이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누군가는 일터에서 돌아가고 누군가는 늦은 약속을 마치고 귀가한다. 그 밤 역시 누군가의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기업의 프로젝트는 그저 또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받고 있었다. 상부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이었다. 연구 결과가 시장에 공개되면 더 강한 경비견과 탐지견을 원하는 고객들이 줄을 설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내부 보고서에는 윤리 기준 준수라는 문구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구는 현실의 구체적인 선택을 대신해주지 않았다. 하얀 진도 새끼는 그 모든 구조와 무관한 존재였다. 데이터상 실패 개체, 예산 낭비, 프로젝트에서 삭제된 번호.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황은 멈춰 있지 않았다. 새끼의 호흡은 여전히 조용했다. 일반적인 강아지라면 주변의 위협에 반응했을 순간에도 이 개체는 침묵을 유지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크게는 훈련된 수능 때문이었다. 연구소에서 반복된 실험은 성장 호르몬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시도였다. 목표는 체격을 키우고 근육 밀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호르몬 분비가 불안정해졌고 성장 속도는 오히려 지연되었다. 보고서에는 뇌하수체 기능 이상 가능성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은 이후 수정되지 않았다. 대신 프로젝트의 다른 개체들에 대한 데이터가 강조되었다. 차민석은 자신이 한 선택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조직의 기준에 맞춰 판단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기업 문화 속에서 개인의 윤리는 쉽게 희미해진다. 성과가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 개체의 운명은 사소해 보였다. 그러나 그 산길에 남겨진 하얀 진도 새끼는 사라지지 않았다. 기준에서 탈락했을 뿐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그 개체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 밤의 선택은 단순한 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을 외면한 결정이었고 데이터를 우선시한 판단이었으며 생명을 숫자로 환산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얀 진도 새끼는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림이 습관처럼 몸에 새겨져 있었다. 허락을 기다리는 존재, 명령을 기다리는 존재.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런 지시도 오지 않았다. 그 사실만이 분명했다. 대한바이오테크의 서버에는 해당 개체의 파일이 종결로 표시되어 있었다. 내부 시스템에서 그 번호는 더 이상 검색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산길 위에서 그 번호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 존재를 발견하기 전까지 이야기는 여기서 멈춰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멈춤은 끝이 아니었다. 어떤 선택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조용한 순간이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한다. 그 밤, 강원도의 산길 위에는 실패로 분류된 하얀 진도 새끼 한 마리가 남겨져 있었다. 그것이 모든 시작이었다. 그 산길을 지나던 또 다른 사람은 그 밤을 전혀 다른 의미로 기억하게 된다. 서태주는 서울에서 멀어진 지 오래였다. 해군 특수전단에서 복무하던 시절 그는 명령과 책임 속에서 살아왔다. 전역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뒤 그의 삶은 눈에 띄게 단순해졌다. 산 위의 집, 간헐적인 기계 수리 일, 그리고 필요 이상의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는 태도.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날도 그는 외부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수리 의뢰는 피로를 남겼지만 그는 피로를 이유로 판단을 흐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운전 중 그는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작은 흰 형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눈에 덮인 물체처럼 보였지만 가까워질수록 생명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차를 멈춘 그는 상황을 분석했다. 버려졌다는 가능성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인적이 드문 구간에서 새끼가 혼자 서 있을 이유는 많지 않았다. 경계심이 작동했다. 의도적인 유기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는
도움 없이 남겨진 존재가 있었다. 하얀 진도 새끼는 차량이 멈춰도 달아나지 않았다. 짖지 않았고 위협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태주는 그 침묵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일반적인 강아지라면 낯선 상황에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방향을 잃고 움직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개체는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태주는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 했다. 군 시절 그는 항상 관찰, 판단, 행동의 순서를 따랐다. 그 습관은 아직 남아 있었다. 새끼의 체구는 또래보다 작았다. 털 아래로 보이는 골격은 다부지기보다 왜소했다. 그러나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불안이나 혼란 대신 지나치게 차분한 집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망설임 끝에 새끼를 차에 태웠다. 돌아서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본 상태였다. 그냥 지나친다면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은 고요했다. 새끼 역시 움직임을 최소화한 채 앉아 있었다. 집에 도착한 뒤 그는 먼저 상태를 확인했다. 겉으로 드러난 큰 외상은 없었다. 다만 체온이 낮았고 근육 긴장이 남아 있었다. 새끼는 여전히 소리를 내지 않았다. 물을 두었을 때도 허락을 구하듯 잠시 멈춘 뒤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태주는 그 행동이 단순한 것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직감했다. 누군가의 통제 아래 길들여진 흔적이었다. 털을 정리하던 중 그는 피부 아래에 남은 작은 자국들을 발견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된 흔적이었다. 우연이나 사고로 생긴 상처와는 달랐다. 주사 자국처럼 보였다. 그는 손을 멈췄다. 머릿속에서 몇 가지 가능성이 빠르게 정리되었다. 개인이 키우던 애완견이라면 이런 자국이 남을 이유가 없다. 체계적인 개입이 있었던 개체라는 뜻이었다. 그는 더 깊이 추측하지 않았다. 아직 정보가 부족했다. 다만 이 새끼가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했다. 계획적으로 버려졌을 가능성이 컸다. 밤이 깊어졌지만 태주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집안에는 오랫동안 익숙했던 침묵이 있었지만 그 침묵의 질감이 달라졌다. 작은 존재 하나가 공간의 균형을 바꾸고 있었다. 새끼는 문 근처를 선택해 자리를 잡았다. 따뜻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그 위치를 택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을 감시하듯 방향을 정해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태준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군 복무 중 함께 임무를 수행하던 군견들. 그들은 항상 출입구와 동선을 고려해 자리를 잡았다. 위협을 먼저 감지하기 위해서였다. 훈련되지 않은 어린 개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도 새끼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었다. 낯선 환경에서 흔히 보이는 과도한 탐색이나 혼란이 없었다. 대신 상황을 파악하려는 집중이 유지되고 있었다. 태주는 혼잣말처럼 생각했다. 누군가가 이 개를 의도적으로 다뤘다는 확신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동네에 연락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무턱대고 신고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했다. 일단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마을에는 동물구조센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 한지은. 그는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전화를 걸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새끼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조용했다. 불필요한 애교도 과장된 반응도 없었다. 눈빛은 또렷했고 소리에 대한 반응은 빠르지만 과하지 않았다. 이런 특성은 자연 발생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훈련이나 반복적 조건화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았다. 태주는 결국 지은에게 연락했다. 유기된 것으로 보이는 진도 새끼가 있고 상태가 이상하다고 전했다. 지은은 즉시 관심을 보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유기 문제가 심각해졌고 특히 번식업자나 불법 거래와 관련된 사례도 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준이 말한 주사 자국이라는 표현은 그녀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다.
통화를 마친 뒤 그는 새끼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었다.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버려진 존재를 다시 버리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저녁 후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는 쪽을 택했다. 상실을 견디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작은 생명은 그 거리감을 허물고 있었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새끼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태준의 결정을 재촉했다. 누군가가 이 개를 시스템 속 숫자로 취급했다면 최소한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밤 산길에서의 우연한 발견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태준의 삶에 다시 책임이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방향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한지은은 전화를 끊은 뒤 곧바로 일정을 조정했다. 구조센터는 항상 인력이 부족했고 행정 서류와 후원 정산, 입양 상담까지 그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았다. 그럼에도 태준의 말 속에 담긴 미묘한 이상함이 마음에 걸렸다. 단순 유기라면 이런 설명은 나오지 않는다. 주사 자국, 과도한 침묵, 비정상적인 차분함. 경험상 평범한 사례는 아니었다. 이 센터에 도착한 태준은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하얀 진도 새끼는 여전히 조용했다. 다른 개들이 낯선 공간에서 보이는 과민 반응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은은 먼저 기본 상태를 확인했다. 체구는 또래보다 작았다. 성장 곡선에서 명백히 이탈해 있었다. 그러나 근육의 긴장도는 일정했고 자극에 대한 반응은 지나치게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털 아래를 살피다 반복된 작은 자국을 확인했다. 일정한 간격, 규칙적인 배열, 한두 번의 치료 흔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랜 시간 구조 현장을 경험했지만 이런 패턴은 쉽게 보지 못했다. 단순 학대라기보다는 체계적인 개입의 결과처럼 보였다. 센터와 협력하는 동물병원으로 이동했다. 이도현 수의사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진료를 이어온 인물이었다. 과장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상태를 살피는 눈은 정확했다. 그는 기본 검사를 진행하며 체중과 골격 상태를 확인했다. 예상보다 성장 지표가 낮았다. 단순 영양 문제로 설명하기에는 불균형이 컸다. 피부 아래에서 단단한 이물감이 느껴졌다. 마이크로칩이었다. 이도현은 스캐너를 가져와 칩을 인식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야 했지만 화면에 나타난 정보는 낯설었다. 국가 등록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았다. 별도의 연구 코드 체계처럼 보이는 숫자열이 표시되었다. 지은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불법 번식업자가 삽입한 비등록 칩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코드 구조가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있었다. 이도현은 데이터를 복사해두고 별도 경로로 조회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단순 개인 소유 개체가 아니라는 직감이 두 사람 사이에 공유되었다. 추가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다. 성장 호르몬 관련 수치가 불안정했다. 이도현은 차분히 설명했다. 뇌하수체 기능 이상이 의심된다고. 진도견에서도 드물게 나타나는 사례지만 인위적인 호르몬 개입이 있었다면 설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복적인 주사 자국과 연결하면 단순 질환이 아니라 실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태준은 말을 아꼈다. 대신 정보를 받아들였다. 그는 군 복무 시절 실험적 장비나 비공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었다. 공식 문서에는 언제나 정당한 목적이 명시되지만 과정이 항상 투명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 눈앞의 작은 개체가 그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면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다. 이도현은 칩 코드 일부를 검색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간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내부 등록 체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몇 년 전 강원 서쪽 산지의 바이오 기업이 연구시설을 설립했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했다. 정확한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작업견 관련 연구라는 단어가 함께 언급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은은 바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지역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기사를 검색했다. 대한바이오테크라는 이름이 나왔다. 몇 해 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투자 유치를 발표했던 기업이었다. 언론 보도에는 차세대 K-9 유전자 최적화 연구라는 표현이 있었다. 작업견의 체력과 집중력을 강화해 산업 현장과 보안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기사는 긍정적인 어조였지만 세부 내용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연구 윤리 준수, 동물 복지 기준 강화 같은 문구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험 방식이나 개체 관리 절차는 언급되지 않았다. 지은은 화면을 응시한 채 생각을 정리했다. 만약 이 칩이 그 기업의 연구 코드라면 이 새끼는 실험 개체였을 가능성이 크다에 태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다만 결과를 기다렸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선택이었다. 누군가가 이 개를 자산으로 분류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보호가 필요했다. 지은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진행하되 공식 신고는 조금 더 정보를 확보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성급한 대응은 오히려 개체를 빼앗길 위험이 있었다. 이도현은 의학적 소견서를 작성했다. 성장 지연, 반복적 주사 흔적, 비정상 등록 칩, 객관적인 사실만을 정리했다. 감정적 표현은 배제했다. 그러나 문장 하나하나가 심각성을 드러냈다. 지은은 그 문서를 복사해 보관했다. 단순 구조 사례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임이 분명해졌다. 하얀 진도 새끼는 검사 과정에서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주사를 놓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저항이 없었다. 그 모습은 의료진에게도 낯설었다. 일반적으로 어린 개체는 낯선 자극에 크게 반응한다. 그러나 이 개는 통제된 반응만을 보였다. 훈련된 작업견과 유사한 패턴이었다. 지은은 그 점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성격이라기보다 조건화된 태도처럼 보였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행동을 조절했을 가능성. 실험이 단순 성장 조절에 그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아직은 추측을 넘지 않기로 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확장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센터로 돌아온 뒤 지은은 내부 기록에 이 개체를 임시 보호로 등록했다.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태준도 이름을 묻지 않았다. 관계를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서로에게 닮아 있었다. 다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개를 다시 원래의 시스템으로 돌려보내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이도현에게서 연락이 왔다. 칩 코드 일부가 특정 연구 데이터베이스 형식과 유사하다는 답변이었다. 공개 정보는 아니지만 대한바이오테크 내부 등록 체계와 구조가 비슷하다는 제보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확정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해졌다.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대한바이오테크가 실험 개체를 외부로 반출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다. 만약 이 개가 그곳 출신이라면 단순 유기가 아니라 의도적 폐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실패 개체를 기록상 종결 처리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 그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이태주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가 이 개를 포기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지금 중요한 것은 다시 숫자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그의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센터의 다른 개들은 새끼를 경계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큰 갈등은 없었다. 새끼는 스스로 거리를 유지했다. 필요 이상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공격성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을 읽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 모습이 또 한 번 의문을 남겼다. 훈련된 작업견 후보였다는 가설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대한바이오테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공개 자료와 지역 주민 증언을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언론과 연결하겠다고. 단순 구조 사례를 넘어선 문제라면 개인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침묵하는 것도 선택이다. 그녀는 침묵을 택하지 않기로 했다. 하얀 진도 새끼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버려진 실패 개체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시스템의 흔적이 되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더 이상 지워지지 않을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한지은은 대한바이오테크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감정에 기대지 않고 확인 가능한 정보만 모으는 방식이었다. 기업 등기부, 투자보고서, 언론 기사, 지역 개발 계획 문서까지 하나씩 검토했다. 표면적으로 대한바이오테크는 합법적인 민간 연구 기업이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력도 있었고 산업박람회에서 기술 발표를 했다는 기사도 남아 있었다. 공식 문서 어디에도 불법이나 윤리 위반을 암시하는 표현은 없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정보의 밀도였다. 설립과 투자 유치에 대한 보도는 있었지만 연구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성과 보고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차세대 K-9 유전자 최적화라는 문구는 반복되었지만 실험 방식이나 동물 복지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은 모호했다. 지은은 기사에 등장하는 표현을 하나씩 비교했다. 성능 향상, 집중력 강화, 유전적 안정성 개선. 기술적 용어는 많았지만 개체 관리에 대한 언급은 피상적이었다. 이도현은 의료 소견서를 보완했다. 뇌하수체 기능 이상 가능성, 반복적 호르몬 주입 흔적, 비표준 마이크로칩 등록 코드. 그는 표현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유지했다. 의심을 단정으로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 기록만으로도 정상적인 사육 환경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서태준은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다. 기업이 운영하는 비공개 프로젝트라면 내부 통제와 보안은 철저할 것이다. 실험 개체의 외부 유출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얀 진도 새끼는 그 시스템 밖에 존재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종결 처리하고 현장에서 제거했을 가능성이 가장 설득력 있었다. 지은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모았다. 몇 달 전부터 산 서쪽 도로에서 밤늦게 대형 차량이 오가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있었다.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없었다. 기업이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기대가 있었고 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 경제와 기업 투자 문제는 단순한 도덕 판단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생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바이오테크의 연구시설은 외부 접근이 제한된 구역에 위치해 있었다.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능했고 내부 구조는 공개되지 않았다. 회사는 보안과 연구 기밀 보호를 이유로 상세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지은은 그 설명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 손에 쥔 의료 기록과 연결했을 때 그 침묵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이태준은 한 가지를 더 떠올렸다. 군 시절 특수장비나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시범 운용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다. 성공 사례는 적극 홍보되었지만 실패 사례는 내부 문서로만 남았다. 효율과 성과 중심의 문화에서는 실패가 기록에서 삭제되기 쉽다. 하얀 진도 새끼가 바로 그런 삭제된 사례일 가능성. 그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었다. 센터에서 새끼는 여전히 이름 없이 보호되고 있었다. 다른 개들과의 충돌은 없었다. 오히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관찰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은은 그 점을 기록해 두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기 통제력, 과도한 흥분 반응의 부재, 반복 훈련의 결과일 가능성. 이 특징은 단순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기도현은 성장 지연과 호르몬 개입 가능성을 연결지어 정리했다. 만약 대한바이오테크가 작업견의 체격과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 호르몬을 실험했다면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온 개체는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개체 복지 기준이 충분히 지켜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였다. 그는 의료적 판단만을 문서화했다. 법적 판단은 다른 영역이었다. 지은은 다음 단계를 고민했다.
내부적으로만 문제를 공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업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역으로 법적 대응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에서 대기업이나 연구기관과 분쟁을 벌이는 일은 개인에게 부담이 크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했다. 태주는 말수가 적었지만 입장은 분명했다. 만약 기업이 이 개체를 자산으로 간주한다면 다시 회수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보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지은은 동물보호법을 다시 검토했다. 유기동물의 임시보호와 소유권 이전 절차. 마이크로칩 등록이 기업명이라면 법적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다. 기도현은 칩 코드 일부를 다시 분석했다. 일반 반려동물 등록 체계와는 구조가 달랐다. 기업 내부 연구 코드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의료 기록에 비공식 연구 등록 코드 추정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확정은 아니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이 개체는 일반 사육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아니다. 지은은 대한바이오테크의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했다. 윤리위원회 운영, 외부 감사, 동물복지 준수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 실험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회 홍보 자료에는 성공적인 유전자 안정화 사례가 강조되었다. 실패 사례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이 새끼가 실패 사례라면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개체일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기업은 공식적으로 회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비공식적 압박을 가할 위험도 있다. 기업의 명성은 곧 투자와 직결된다. 연구 윤리 문제는 치명적일 수 있다. 센터 내부 회의에서 지은은 상황을 공유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놀랐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언론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태주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만약 기업이 직접 찾아온다면 그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다. 과거군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책임감이었다. 약한 존재를 보호하는 선택은 누군가 해야 한다는 신념이 남아 있었다. 하얀 진도 새끼는 그 모든 논의와 무관하게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질문이 되었다. 대한바이오테크의 연구가 정말 윤리적이었다면 왜 이런 개체가 기록 밖에서 발견되었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서 출발한 의문이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대한바이오테크에 대한 외부 평가 보고서를 찾았다. 투자자 설명회 자료에는 선별적 개체 관리 시스템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효율을 위한 선별. 성과 중심의 평가. 그 문장들이 의료 소견서와 겹쳐졌다. 선별에서 제외된 개체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공식 문서에는 답이 없었다. 그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아직은 준비 단계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얀 진도 새끼가 단순 유기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대한바이오테크라는 이름이 이제 이 사건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조용히 정리된 자료 파일이 늘어갔다. 의료 기록, 칩 코드 분석, 언론 기사, 주민 증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직 전체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방향은 명확해졌다. 시스템 안에서 삭제된 존재가 시스템 밖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대한바이오테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예상 밖의 일이 아니었다. 한지은이 자료를 정리하고 이도현이 의료 소견을 문서화하며 서태준이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기업은 조용히 내부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연구 개체 하나가 기록상 종결 처리되었는데 외부에서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리 체계의 허점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 방치할 사안이 아니었다. 연락은 먼저 오지 않았다. 대신 방문이 이루어졌다. 서태준의 집으로 차량 한 대가 올라왔다. 공식 로고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었다. 방문 목적을 밝히는 사전 통보도 없었다. 2명이 내렸다.
한 명은 정장 차림에 가까운 차분한 복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실무 담당자로 보이는 인물이었다. 첫 인상에서 그들은 지역 주민이라기보다는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앞에 선 남자는 자신을 대한바이오테크 연구총괄 책임자 박정훈이라고 소개했다.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기업 로고와 직함이 명확히 인쇄되어 있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는 서태준이 보호 중인 진도 새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내부 등록 코드가 외부에서 감지되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표현을 신중히 골랐다. 해당 개체는 회사의 연구 자산이며 외부 반출은 허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술적 표현이 반복되었다. 연구 프로그램, 등록 개체, 관리 체계. 생명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서태준은 짧게 답했다. 산길에서 발견했을 뿐이라고. 버려진 상태였고 방치되어 있었다고. 공식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먼저 왜 그 상태로 남겨졌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의 말에는 공격적인 어조가 없었지만 물러설 기색도 없었다. 박정훈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연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으며 내부 정리 절차 중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것이 외부인이 자산을 보유할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정식 반환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도 포함되었다. 그 대화에는 고성이 없었다. 대신 긴장이 쌓였다. 서태준은 한지은과 이도현이 정리한 의료 소견서를 떠올렸다. 반복된 주사 흔적, 성장 호르몬 이상, 비표준 칩 등록. 만약 기업이 윤리적 기준을 준수했다면 왜 그 개체가 눈 위에 방치되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발견 당시 상태와 의료 기록을 고려할 때 단순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사실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사실 통보에 가까웠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하얀 진도 새끼는 태준의 앞에 자리를 잡았다.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낮은 경고음을 냈다. 이전까지 거의 들리지 않던 반응이었다. 과장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박정훈의 시선이 잠시 그 개체에 머물렀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연구 개체가 여전히 통제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듯 했다. 박정훈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공식적인 반환 요청 공문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회사는 해당 개체가 실험 프로그램에 속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시에 공개적 분쟁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도 남겼다. 한국 사회에서 기업 이미지와 지역 여론은 민감한 문제다. 그는 그 점을 알고 있었다. 이 방문은 길지 않았다. 두 사람은 돌아갔다. 차량이 내려간 뒤에도 서태준은 상황을 정리했다. 단순한 회유가 아니었다. 기업은 공식 절차를 통해 접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단계는 법적 공문 혹은 압박일 가능성이 높았다. 태준은 즉시 한지은에게 연락했다. 지은은 놀라지 않았다. 예상한 흐름이었다. 오히려 기업이 이렇게 빨리 움직였다는 사실이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이도현 역시 의료 기록을 다시 점검했다. 문서의 표현을 더 명확히 하고 객관성을 강화했다. 감정적 서술을 철저히 배제했다. 앞으로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었다. 지은은 동물보호법과 소유권 관련 조항을 다시 확인했다. 연구 개체라 하더라도 방치 상태로 발견되었다면 보호 조치의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기업이 내부 자료를 제시하면 법적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개체가 실험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우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태준은 자신의 선택이 개인 차원의 선의를 넘어섰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제 문제는 개인과 기업 사이의 갈등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다. 단지 한 가지 원칙만 유지했다.
눈 위에 방치된 존재를 다시 시스템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 그날 밤 하얀 진도 새끼는 이전과 달리 출입구를 향해 더 가까이 자리를 잡았다. 작은 체구였지만 존재감은 분명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임무 수행 중 위협을 감지한 군견이 가장 먼저 반응하던 순간들. 소리보다 먼저 분위기를 읽던 태도. 훈련의 결과였지만 동시에 신뢰의 표현이었다. 기업의 방문은 단순한 반환 요청이 아니었다. 대한바이오테크는 자신들의 통제 밖으로 나간 개체를 회수하려 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예상과 달리 저항에 부딪혔다. 서태주는 물러서지 않았고 한지은은 자료를 더 치밀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갈등은 표면 위로 드러났다. 더 이상 추측 단계가 아니었다. 기업은 개체를 연구자산으로 규정했고 보호 측은 버려진 생명으로 인식했다. 그 차이는 단순한 단어 선택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였다. 하얀 진도 새끼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이미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처음으로 경고의 소리를 냈다. 그것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선택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신호처럼 들렸다. 한지은은 더 이상 내부 정리에만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바이오테크가 공식 반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뜻이었다. 감정적 폭로가 아니라 구조화된 대응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을 사람으로 박승혁이 떠올랐다. 박승혁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탐사보도 기자였다. 대형 언론사는 아니었지만 기업과 지방 행정의 불투명한 계약 문제를 몇 차례 파헤친 이력이 있었다. 선정적인 표현 대신 문서와 증거를 중시하는 태도로 신뢰를 쌓아왔다. 지은은 그에게 연락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가 있다고 전했다. 며칠 뒤 박승혁은 조용히 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하얀 진도 새끼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의료 소견서, 마이크로칩 코드 분석 자료, 대한바이오테크 관련 기사 정리 파일을 차례로 검토했다. 질문은 간결했다. 발견 경위, 기업의 방문, 반환 요청 내용. 그는 메모를 하며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했다. 이도현은 의료적 판단을 다시 설명했다. 반복된 주사 자국, 성장 호르몬 이상, 일반 등록 체계와 다른 칩 코드 구조. 추측을 배제하고 관찰 가능한 사실만 전달했다. 박승혁은 그 점을 높이 평가했다. 보도는 감정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근거 위에서만 설득력을 가진다. 서태주는 기업 방문 당시의 대화를 그대로 전했다. 위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법적 조치를 암시하는 문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승혁은 그 대목을 특히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기업이 내부 문제를 외부 분쟁으로 확장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읽혔다. 그는 대한바이오테크에 대한 추가 취재를 시작했다. 먼저 기업 공시 자료를 분석했다. 최근 몇 년간 연구개발비가 급증했고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세부 성과 보고는 제한적이었다. 내부 윤리위원회 운영 기록은 있었지만 외부 감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승혁은 과거 해당 연구시설 공사에 참여했던 하청업체 관계자를 접촉했다. 그는 실명을 밝히지 않은 조건으로 몇 가지를 털어놓았다. 시설 내부는 구역별 접근 통제가 엄격했고 일부 구역은 출입이 제한되었다. 작업견과 관련된 장비 반입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험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다른 제보는 지역 주민에게서 나왔다. 밤늦은 시간 대형 차량이 오가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증언이었다.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 진술은 공식 문서로 남아있지 않았지만 반복된 증언은 패턴을 형성했다. 박승혁은 대한바이오테크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하얀 진도 새끼의 마이크로칩 코드와 일치하는 내부 등록 체계 여부, 연구 개체 관리 기준, 실패 개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답변은 예상대로 원론적이었다. 회사는 모든 연구가 법적 기준과 윤리 지침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특정 개체에 대한 언급은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 답변은 부인이라기보다 회피에 가까웠다. 박승혁은 그 문장을 기사 초안에 그대로 인용했다.
독자가 판단하도록 남기는 방식이었다. 동시에 이도현의 의료 소견과 칩 코드 구조 분석을 병치했다. 서로 다른 출처의 자료가 한 방향을 가리키도록 구성했다. 보도는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다.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유전자 최적화라는 명분, 성과 중심의 선별 시스템, 그리고 실패 개체의 처리 문제. 그는 자극적 표현을 피했다. 대신 질문을 던졌다. 연구 과정에서 제외된 개체는 어떻게 관리되는가? 윤리 기준은 실제로 적용되는가? 이 기사가 온라인에 공개되자 반응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서 공유되었다. 일부는 기업을 옹호했다. 기술 발전에는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의료 소견서의 반복 주사 흔적과 비표준 칩 등록 코드에 주목했다. 생명체를 자산으로만 다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론이 형성되자 지역 행정기관도 침묵할 수 없었다.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서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바이오테크 연구시설에 대한 점검 계획이 발표되었다. 기업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부 개체 관리 기록에 착오가 있었을 수 있으나 고의적 방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었다. 박승혁은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내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익명 제보가 도착했다. 연구 개체 중 일부가 성장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록상 종결 처리 후 외부 반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기존 자료와 연결되었다. 이도현의 의료 소견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반복된 주사 흔적은 단순 실험이 아니라 지속적 개입을 의미했다. 성장 호르몬 이상은 자연 발생 가능성을 넘어섰다. 칩 코드 구조는 기업 내부 등록 체계와 유사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며 단순 의혹은 구체적 문제 제기로 전환되었다. 정부 산하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바이오테크 연구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다. 외부 감사단이 개체 관리 기록과 실험 프로토콜을 확인했다. 기업은 협조를 약속했지만 일부 자료는 보안 규정을 이유로 제출이 지연되었다. 박승혁은 추가 기사를 준비했다. 첫 보도가 문제 제기였다면 두 번째 보도는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결론을 앞당기지 않았다. 대신 조사 과정과 기업의 대응을 그대로 기록했다.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길이었다. 서태준과 한지은은 상황을 지켜보며 개체 보호를 계속했다. 기업의 직접 방문은 이후로 없었다. 공식 절차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얀 진도 새끼는 여전히 센터에서 보호 중이었다. 이름은 아직 붙이지 않았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정부기관은 대한바이오테크 연구 프로그램 일부에 대해 잠정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실험 개체 관리 기준과 기록 보존 절차에 중대한 미비점이 발견되었다는 이유였다. 형사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 후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 발표는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기술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업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구체적 책임 인정은 피했다. 그러나 연구시설은 임시 폐쇄되었다. 하얀 진도 새끼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이미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기록상 종결된 개체가 현실에서 발견되었고 의료 소견과 칩 코드가 연결되었으며 언론 보도가 공론화를 이끌었다. 하나의 개체가 시스템을 흔들었다. 박승혁은 마지막 문장을 기사에 남겼다. 기술 발전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명이 단순한 수치로 환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은 독자의 몫이었다. 대한바이오테크 연구시설은 공식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고 프로그램은 중단되었다. 그리고 하얀 진도 새끼는 더 이상 삭제된 번호가 아니었다. 그 존재는 기록 속에서 복원되었다. 대한바이오테크 연구시설이 잠정 중단되었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지역 사회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관망하던 주민들도 의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기술 발전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동물 관리 기준에 대한 의문에는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의료 소견과 내부 등록 코드 문제는 단순한 오해로 넘기기 어려웠다. 한지은이 운영하던 구조센터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기사 이후 후원 문의가 급증했다. 평소에는 예산 부족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시설 보수를 뒤로 미뤄야 했지만 이번에는 자발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지역 자영업자들이 사료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연락해왔다. 대학생 자원봉사 신청도 늘었다. 한 번의 사건이 공동체의 관심을 환기시킨 셈이었다. 지은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했다. 지원이 늘어난 만큼 책임도 커졌다. 센터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관리 규정을 다시 정비했다. 의료 기록 관리, 입양 심사 기준,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까지 하나씩 정리했다. 사건이 일회성 관심으로 끝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하얀 진도 새끼는 그 중심에 있었다. 언론은 그 개체를 상징처럼 다뤘지만 지은은 과장하지 않았다. 다만 변화는 분명했다. 센터에 새로 들어온 개들 중 일부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거나 공격성을 보였다. 그런 개체들 옆에 하얀 진도 새끼를 두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다. 그 새끼는 불필요하게 다가가지 않았다. 짖지도 않았다. 다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리를 지켰다. 흥분 상태에 있던 개들이 서서히 반응을 낮추는 경우가 반복되었다. 공격적인 눈빛이 완화되고 긴장이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다. 기도현은 그 현상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동물은 서로의 몸짓과 긴장을 민감하게 읽는다. 과도한 두려움이나 공격성이 없는 개체는 주변 개체의 신경 반응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얀 진도 새끼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기 통제력을 갖고 있었다. 실험의 부산물일지라도 그 특성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서태준은 센터를 자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를 자원봉사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다만 필요할 때 도왔다. 군 시절 다루던 군견 경험은 여기서 다른 의미를 가졌다. 명령을 강조하는 대신 신뢰를 기반으로 접근했다. 겁에 질린 개체에게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다. 그 방식은 효과적이었다. 지은은 태준의 변화도 느꼈다. 이전에는 필요한 말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과도한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문제를 방치하지도 않았다. 하얀 진도 새끼가 연결고리가 된 셈이었다. 결국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공식 기록에 필요했고 계속 개체로만 부를 수는 없었다. 여러 후보가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하얀이라는 이름이 선택되었다. 특별한 상징을 붙이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름이었다. 하얀은 여전히 또래보다 작았다. 뇌하 수체 기능 이상으로 성장 속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컸다. 이도현은 장기관리 계획을 세웠다. 정기적인 호르몬 수치 확인, 면역 상태 점검, 과도한 운동 제한. 특별 대우가 아니라 필요한 관리였다. 이 센터를 찾는 사람들 중 일부는 하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은은 사건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았다. 동정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양을 유도하지 않았다. 하얀은 상징이기 이전의 보호 대상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하얀이 사람에게도 비슷한 안정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보호자 중에는 죄책감이나 불안을 안고 오는 이들도 많았다. 그들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하얀은 말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었다. 과장된 친근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긴장을 낮추는 역할이었다. 대한바이오테크에 대한 정부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 일부 연구 책임자에 대한 내부 징계가 발표되었고 실험 관리 체계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형사 책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은 중단 상태를 유지했다. 기업은 재정비를 약속했지만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박승혁은 후속 기사를 통해 지역 구조센터의 변화도 함께 다루었다. 문제 제기로 시작된 보도가 공동체의 참여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하얀을 영웅처럼 묘사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의 생명이 사회적 질문을 촉발한 사례로 기록했다. 지은은 기사 내용에 동의했다. 사건의 중심은 특정 개체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을 드러내는 계기가 하얀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서태준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산 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고립이 선택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연결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 하얀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더 이상 통제의 흔적이 아니었다. 선택의 태도처럼 보였다.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스스로 자리를 정하는 모습이었다. 센터에 새로 들어온 한 개체는 극심한 불안으로 인해 다른 개와 접촉을 거부했다. 지은은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았다. 대신 하얀을 일정 거리에서 두었다.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다. 경계가 완화되고 먹이를 거부하던 개체가 조금씩 반응을 보였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지은은 생각했다. 실험의 대상이었던 개체가 이제는 회복의 매개가 되었다고. 하얀의 존재는 단순한 구조 사례를 넘어섰다. 삭제된 번호에서 공동체를 연결하는 매개로 바뀌었다. 대한바이오테크의 선별 시스템이 실패로 분류했던 개체는 다른 기준에서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다. 지은은 센터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며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다. 구조는 동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선택은 공동체를 만든다고. 그 문장은 개인적 감상이라기보다 지난 과정을 정리한 결과였다. 하얀은 센터 한쪽에서 자리를 지켰다. 과장된 행동 없이 조용히. 그러나 그 존재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니었다. 지역사회는 하나의 질문에 답했고 그 답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작은 진도 새끼가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뉴스의 전면에서 서서히 물러났다. 대한바이오테크에 대한 정부 조사는 행정 절차 속으로 들어갔고 법적 판단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남은 변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 번 드러난 질문은 다시 닫히지 않았다. 한지은이 운영하는 구조센터는 공식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군청과 지역단체가 협력해 예산 일부를 편성했고 자원봉사체계도 정식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예전처럼 겨울마다 운영 중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은은 그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사건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전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일상도 달라졌다. 이혼 이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책임은 여전했지만 무게가 분산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센터를 지역 공동체의 일부로 인식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보다 도움을 제안하는 연락이 늘었다. 지은은 처음 구조 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떠올렸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단순한 생각. 그 생각이 이제는 여러 사람의 공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서태준 역시 변화를 느꼈다. 그는 여전히 산위집에서 지냈지만 더 이상 세상과 거리를 두려하지 않았다. 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과거를 잊으려는 태도 대신 현재를 유지하려는 태도로 바뀌었다. 하얀과 함께 걸어 내려오는 길은 더 이상 고립의 상징이 아니었다. 하얀은 크게 자라지 않았다. 뇌하수체 기능 이상은 예상대로 성장의 제한을 남겼다. 또래 진도견보다 체구는 작았고 근육량도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정기검진 결과는 큰 이상이 없었다. 필요한 관리가 지속되면 무리 없이 지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센터에서 하얀은 여전히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 새로 들어온 개들 옆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일, 공격성이나 두려움이 극심한 개체 곁에서 과장된 반응 없이 머무는 일, 사람들은 그 모습을 신기해했지만 지은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하얀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지 않는 태도가 주변을 안정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서태준은 어느 날 지은에게 말했다. 자신은 오랫동안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상태로 살았다고.
군을 떠난 뒤, 아내를 잃은 뒤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그러나 하얀을 만난 이후 그 선택이 달라졌다고. 누군가를 지키는 일은 부담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고. 지은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실패로 분류된 개체가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심이 되었고, 개인의 상처가 공적 책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삶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 예측 불가능성이 꼭 나쁜 방향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대한바이오테크는 공식적으로 연구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외부 윤리위원회를 도입하고 개체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움직이기 어려워졌다. 기록에서 삭제되던 개체 하나가 시스템의 취약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박승혁은 사건을 마무리하는 후속 기사를 썼다. 그는 단순한 승리나 패배로 정리하지 않았다. 기술 발전과 윤리 기준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감시와 참여가 없다면 어떤 시스템도 스스로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사 말미에는 구조센터의 변화와 하얀의 현재 상태가 짧게 언급되었다. 과장 없이 사실 그대로 어느 날 센터에 어린 학생들이 방문했다.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지은은 하얀의 과거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던졌다.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쉽게 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오래 남았다. 하얀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었던 존재가 이제는 질문을 던지는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하얀은 상징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움직임을 조절하고 주변의 기류를 읽으며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 태도는 훈련의 잔재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선택한 방식처럼 보였다. 서태준은 가끔 과거를 떠올렸다. 산길에서 처음 마주쳤던 순간. 그때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선택은 거창하지 않았다. 차를 세우는 일, 눈 위에 남겨진 존재를 외면하지 않는 일. 그러나 그 작은 선택이 연쇄적인 변화를 만들었다. 지은은 센터 운영 보고서를 마감하며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을 남겼다. 하얀, 진도견, 구조경위 특이, 현재 건강 안정. 그 문장은 담백했지만 그 뒤에 이어진 시간과 사람들의 움직임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얀은 더 이상 실패 개체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기준에서 탈락했을지라도 다른 기준에서는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대한바이오테크가 설정한 성장 그래프와는 다른 곡선을 그렸지만 그 곡선은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찾았다. 사람들은 종종 완성된 모습만을 가치로 삼는다. 빠른 성장, 높은 성과, 눈에 보이는 결과. 그러나 하얀은 다른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작아도, 느려도, 기준에서 벗어나도 존재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 벗어남이 질문을 만들고 질문이 변화를 이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서태준은 어느 저녁 하얀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그 개를 구한 것인지 아니면 그 개가 자신을 멈춰 세운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 위에 서 있던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삶은 거대한 사건으로만 바뀌지 않는다. 때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기준에서 탈락한 존재를 다시 바라보는 일, 기록에서 지워진 번호를 다시 불러내는 일, 침묵을 선택하지 않는 일, 그런 선택이 모여 공동체를 만든다. 하얀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더 이상 통제의 흔적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였다. 누군가에게는 실패였던 존재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종종 완벽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한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하얀의 삶은 그 단순한 진실을 보여주었다. 버려졌던 존재가 누군가의 삶을 붙잡고 한 지역의 방향을 바꾸고 질문을 남겼다. 기준은 변할 수 있다. 시스템은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의 선택은 오래 남는다. 그날 산길에서 멈춘 차처럼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선택이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 화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크지 않은 몸으로, 과장되지 않은 존재감으로. 그리고 그 존재는 말없이 증명한다. 가치는 성과가 아니라 책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존경하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이 이야기에 마음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생명의 작은 존재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과 울림이 각자의 삶 속에서도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기준과 성과만을 앞세우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책임과 연대, 그리고 따뜻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어지는 작은 선의가 모여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이 공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의 표시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느낀 점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